첫 번째 원소의 산화수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원소는 뭘 뜻하는 거냐면 호던소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던소 물질, 즉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 원소의 산화수는 항상 얼마냐면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쌤이 아까 예를 들어준 얘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수소하고 수소 원자 사이에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 있지만 이들의 전기음성도가 똑같아. 당기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전자쌍은 그대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산화수가 0인 거예요. 항상 호던수 물질이 나오면 산화수는 0이야. 항상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O2라는 물질이 있어요. 산소의 산화수 얼마니? 라고 물으면 0이요. 그 다음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0이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호던수 물질의 경우는 산화수가 항상 0이다. 그 다음 화합물에서 1족 원소는 산화수가 항상 얼마라고요? 그치 플러스 1이라고요. 그렇다면 2족 원소는 얼마일까요? 오케이 플러스 2가 되겠죠. 13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얼마? 항상 플러스 3이에요. 이들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작은 애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지들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이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잃어버려요. 하나, 두 개, 세 개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 다음 플루오린이요. 화합물에서 플루오린의 경우는 항상 산화수가 얼마냐면 항상 마이너스 1이에요. 왜?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플루오린보다 산화수가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플루오린이 최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항상. 자, 그 다음 화합물에서 모든 원자들의 산화수의 산화수를 다 더한 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아까 우리가 했던 거 한번 봅시다. 뭐 HF 같은 경우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플로린은 산화수 마이너스 1이었죠. 그 다음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이었단 말이에요. 얘네 거 이렇게 더하면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그래서 화합물에서 모든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은 0이라는 거. 자, 그 다음 화합물에서 일반적으로 수소의 산화수는요. 플러스 1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금속 화합물에서. 금속 같은 경우는 수소의 경우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금속인 수소가 금속 원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소는 이 금속이 가지고 있던 전자를 땡겨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 따라서 수소가 일반적으로 또 다른 비금속 원소들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플러스 1의 값을 가지나 금속 원소들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값도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화합물에서 산소라는 애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져요. 산소는 플루오린 다음으로 전기음성도가 큰 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많이 화합물 상태에서 전자쌍을 끌어가지고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큼을 갖는데 플루오린과 결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OF2 같은 경우 결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산소하고 플루오린 중에 누가 더 전기음성도가 커요? 플루오린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근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마이너스 2지요. 화합물에서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은 얼마라고요? 0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오케이 플러스 이렇게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플루오린과 결합했을 때 산소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는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과산화물에서 과산화물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H2O2 같은 이런 과산화수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자,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에요. 비금속이랑 결합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이에요. 자, 근데 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쪽이 전체 플러스 2가 되죠. 그렇다면 산소 두 개에 의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산소 한 개는 얼마가 돼야 될까? 이렇게 마이너스 2를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과산화수 같은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의 값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일반적으로는 보통 마이너스 2를 많이 가져요. 근데 이렇게 누구랑 결합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값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곧 그 이온의 전하를 뜻한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 1가 양이온 같은 이런 이온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나트륨의 산화수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Cl- 같은 이런 이온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염소의 산화수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에서
두 개 이상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이온에서 이온의 전체 전하는 곳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NO3-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질산 이온이지요. 자, 이 질산 이온에서 얘의 산화수와 산소 세 개의 산화수를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1만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 상태에서 질소 원자의 산화수를 한번 따져볼 건데 자, 봅시다. 자, 산소 하나가 얼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얘 하나가 마이너스 2인데 3개예요. 그럼 전체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만큼이죠. 그럼 이거하고 질소 걸 더해 얼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질소 하나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오케이,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온이나 또는 어떤 화합물 안에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애의 산화수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배운 이 규칙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규칙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막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나한테 어떤 하나의 화합물이 딱 제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화합물 안에서 우선은 찾으세요. 뭘 찾냐면 이 안에 1족 원소가 있나? 2족 원소가 있나? 13족 원소가 있나? 또는 플루오린이 있나? 이렇게 4가지를 먼저 찾으세요. 만약에 그 안에 1족 원소가 있으면 걔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2족이나 13족이 있으면 걔를 먼저 따진다고요. 플루오린이 있으면 걔들을 먼저 따지라고요. 우선순위가 그래요. 걔들을 먼저 따지고 봤는데 걔네가 없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따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봤을 때 이 안에 수소가 있나 없나를 보세요. 수소라는 애가 있나 없나를 우선 따지고 그리고 나서 이 수소라는 애가 비금속이랑 결합이 되어 있는지 금속이랑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수소가 있다면 비금속이랑 결합되어 있는지 금속이랑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비금속이랑 결합되어 있다면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일 거고 플러스 1일 거고 금속 원소랑 결합되어 있다면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일 거란 얘기예요. 근데 봤는데 수소가 없어. 그럼 그 다음으로 뭘 보란 얘기냐면 산소를 보세요. 산소가 있나 없나 보세요. 산소가 있나 없나 막 째려봤을 때 산소가 있어. 근데 얘가 누구랑 결합됐나 봤더니 그냥 보통 평범한 애들이야. 플루오린도 아니고 그냥 과산화물 상태도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의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근데 봤더니 산소도 없어. 지금 쭉 봤던 뭐 1족, 2족, 13족도 없고 플루오린도 없고 수소도 없고 산소도 없어. 단지 그냥 또 다른 어떤 원소들로만 얘가 이루어져 있어. 그랬을 때 이들의 산화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들의 전기음 정도 차이를 가지고서 비교하시면 된다고요. 마지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를 비교를 했을 때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마이너스 산화수를 가질 것이고 전기음성도 작은 애가 플러스 산화수를 가질 거라는 거. 그 순서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 적어놓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화합물에서 원소들의 산화수를 따지는 연습 몇 번만 하시면 산화수는 금방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그 화합물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산화수를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 반응이 정말 산화하는 반응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이것만 된다면.